해당 영상은 바로 전에 올라간 연말정산 상 1편에 이은 영상입니다. 직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신 다음 이어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이불이 포근하고 좋아서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누구보다 친했고 서로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던 18의 새 소녀 강희, 아람이 그리고 소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쁜 선택을 해야 했던 소녀들. 이상하기도 무섭기도 그러면서도 좋아했던 그때의 시절을 새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비춥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디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과연 이들의 선택은 최선이었을까요? 9월 1일 개봉한 최선의 삶입니다. 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돌아가긴 힘들겠지. 저는요. 작품 최선의 삶은 임소라 작가님의 동명의 장편소설 최선의 삶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이미 여러 단편 영화를 통해 특유의 연출과 인물들의 표현을 섬세하게 그린 이우정 감독이 각색과 감독을 맡은 작품입니다. 또한 극중 세대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안에서 상처입고 또 힘들어하는 강희를 연기한 박미나 배우는 작품 최선의 삶을 통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연기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 뉴욕 아시안영화제 국제 라이징 스타상을 받고 3관왕을 달성하며 본격적인 배우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색채, 연출, 드라마, 미술, 음악까지 훌륭했기 때문에 배우들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가 굉장히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작품은 유튜브를 포함한 웨이브, 왓챠 등 VOD 서비스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위해 기꺼이 나쁜 선택을 한 그 시절의 우리들. 영화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더 나빠졌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다. 뭐 이것저것 고칠 때가 많겠어요. 뭐 살면서 그냥 뭐 하나하나 고쳐봐야지.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정원과 상우 부부, 그들을 지켜주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동생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이사를 준비하던 정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정원의 잊고 싶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누구보다 평화롭고 잔잔하던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화로 인해 정원은 잊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 기억을 가족들에게 공유하기가 어렵기만 한데요. 과연 정원과 상우는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픔을 가진 누군가를 끌어안아주며 위로해주는 영화 4월 8일 개봉한 비밀의 정원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 작품 비밀의 정원은 제가 2020년 제2회 평창영화제 관객심사단으로 참여했을 때 처음 보았던 작품인데요. 박선주 감독님의 단편영화 미어를 장편영화로 만들어 같은 감독님, 같은 배우분들이 같은 역할을 맡아서 더욱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열과 비밀의 정원 모두 관람했던 팬으로서 두 작품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비밀의 정원은 정원에서 나아가 다른 인물들의 시선까지 함께 배려를 하며 위로를 건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남편도 아내도 이모도 동생도 처음이기에 아직은 서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정말 가족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눈을 마주보고 건네는 따뜻한 위로 같은 작품 비밀의 정원은 유튜브를 포함한 웨이브, 티빙 등 VOD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아, (1980년 5월 18일) 좋은빛이라는 이름의 광주에서는 7,000명의 시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지구 반대편 좋은 공기라는 이름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국가 권력의 희생으로 3만 명의 시민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지구 반대편의 두 도시,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놀라울 만큼 닮은 고통과 아픔의 역사.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학살의 고통이지만 이제는 이를 함께 마주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4월 28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입니다. 옛날 그대로 보고 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작품 좋은 빛, 좋은 공기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마주한 두 도시,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함께 비추며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 더 나아가 당시를 살지는 않았지만 이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청년들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정말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도시의 아픔이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조차 찾지 못했던 5월의 어머니들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실종자 가족들, 군사정권으로부터 맞섰던 두 도시의 시민들과 이를 기억하기 위해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기억을 복원하는 시민들까지, 그리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도시의 청소년들이 함께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은 꽤나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광주에서 시작해 홍콩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어지는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두 도시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좋은 빛, 좋은 공기 또한 VOD 서비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점프해봐 대시가. 야, 한국 나이로 29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건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냐? 29살의 프로그램 개발자 미래. 모든 청년들이 그렇듯 불확실한 미래지만 호기롭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게 꿈인 미래는 숙취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임신 10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 10주가량 된 거로 보이네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혼란. 미래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가족도 남자친구도 회사도 그리고 법까지도 도무지 미래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데요. 과연 미래의 10개월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월 14일 개봉한 영화 10개월의 미래입니다. 너 그냥 원래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작품은 바로 10개월의 미래인데요. 작품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춘이라면,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 코믹함과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임신한 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한국의 모든 미래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고 또 위로해주는 작품의 태도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이 작품을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작품의 복합적인 장르 때문이었습니다. 연기야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캐릭터들은 전부 개성도 뚜렷할 뿐만 아니라 연출도 힙해서 한편으론 이옥섭 감독님의 매기를 본 듯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드라마적인 요소, 코미디, 로맨스, 블랙 코미디, 공포 스릴러까지 모든 장르의 특징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이 산만한 것이 아닌 작품의 강점으로 여겨졌다고 느낄 만큼 훌륭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해당 작품 역시 유튜브를 포함한 VOD 서비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카오스, 그리고 미래의 10개월을 위로해주는 작품 10개월의 미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극장에서 관람은 했지만 여러 이유로 리뷰를 남기지 못했던 작품들, 그 중에서 특히 추천드리고 싶던 국내 독립영화 7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작품들은 로그인 벨지움을 제외하고 유튜브를 포함한 VOD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들 좋은 작품이니 한 번쯤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등대 채널에서 준비한 2021년 독립영화 연말결산 상편 마무리 짓고요. 전 다음번에 연말결산 중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